자, 원자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있는 자, 요 원자 이게 기준인데, 자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원자 뭐야?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6개. 그리고 중성자 몇 개 있어요? 6개.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도 있겠어요? 전자. 그렇지. 무슨 말이겠죠? 왜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양성자, 중성자 외에 전자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렇게 돼 있는 원자 하나의 질량을 뭐로 정한다? 12로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숫자는 오차가 있겠어요? 오차가 없겠어요? 없어요. 딱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이제 오차가 없는 숫자다. 자, 거기서 이제 질량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바로 어떤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해볼 거냐? 자, 어떤 원자의 원자량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하려면 우선 맨 먼저 알아야 되는 데이터가 뭐라 그랬어요? 원자 한개 있지. 그렇지. 바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매스 스펙트로미터. 바로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었죠? 바로 질량 분석법. 아시겠죠? 질량 분석법이라고 했었죠? 얘는 이건 질량 분석, 얘는 이제 미터니까 기기 이름이니까 이제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어떤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래서 막 그 질량 분석기가 뭐 어떤 원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 이 샘플을 양이온으로 만들고 그 양이온을 가속시켜서 자기장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그때 현수 오른손 법칙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이온을 이제 경로를 꺾어 가지고는 그 질량을 알아내는 테크닉이 있었다고 했었죠. 여하튼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결과, 자 그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이 하나의 질량은 대략 1.9916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바로 1. 뭐라고 했어? 6735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질량이 바로 실제로 이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측정되는 질량이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비례식을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어떤 비례식을 풀어요? 바로 이런 비례식을 풀어야 된다. 자, 이때 자, 이렇게 앞으로 내가 그리스 알파벳 뮤라고 쓰면 이건 저 앞에 썼듯이 원자 한 개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M으로 쓰면 그게 해당 그 원소의 원자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수소의 원자량이니까 이게 지금 미지수라고요. 그럼 저걸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비례식을 푼다. 그럼 이제 값이 뭐가 나온다? 요 비례식을 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탄소 6의 12 같은 경우, 자, 대문자 M이 원자량이라고 했는데, 현수 이게 값이 얼마야? 그렇지. 12로 정했다고 했죠? 그리고 얘의 질량은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넣어서 비례식을 풀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 그 결과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 유명한 값 1.0078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원자량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된다? 바로
원자량은 언제나 유리수로 표현됩니다.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원자량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고로 어디를 보시냐면 한 장 넘기시면 2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표 3. 자, 그 20페이지에 나오는 표 3에 몇몇 원소들의 그 원자량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연에는 그 원소가 총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원소가. 108. 한 110여 종 정도 있다고 했었죠.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막 만들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원소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 뭐 좀 많았다 적었다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원소 각각마다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동위원소까지 다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 한 2천여 종 정도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한 2,000개 정도의 그 원자 핵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례식을 다 풀었어요. 다 풀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데이터로 다 정리를 해 놓았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표 3에 데이터로 쭉 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자량 한번 보세요. 그 원자량 쭉 보면 방금 우리가 구한 H11의 원자량 1.0078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이 어떻게 돼요? 막 유효 숫자 거의 한 10자리, 9자리 등으로 나오는 엄청나게 긴 유리수들로 표현이 되죠. 바로 이런 식의 비례식을 풀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자연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거기 그 표 3에도 딱 자연수로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탄소예요. 그래서 이 자연수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오직 누구를 제외하고 요 탄소 얘만 오직 원자량이 자연수 12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쟤만 원자량이 10이냐? 바로 그런 식으로 뭐 했기 때문에? 정의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의.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원자량이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해볼 것. 자, 방금 한 원자량하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질량수라고 하는 것. 요거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자량하고 질량수 방금 한 H11 요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방금 우리가 계산한 원자량 값이 얼마였냐면 1.0078 방금 앞에서 숫자 넣고 계산했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질량수는 얼마예요? 현택? 얘 질량수 얼마예요? 1. 그렇지. 1. 자, 현수. 여기서 질량수 표시가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왼쪽 위쪽에 있는 요 숫자가 이게 바로 질량수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원자량하고 질량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첫 번째 1, 이 둘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저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질량을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비례식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죠? 봤죠? 자, 그런데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카운팅을 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원자량하고 질량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개념적으로 같지 않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숫자 표기도 이건 자연수잖아요. 이거는 1.0078 어쩌고 계속 나가는 유리수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연수하고 유리수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같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같은 숫자가 아닌데 희한하게도 두 값이
서로 매우 뭐하다? 비슷한 거예요. 1하고 1.0078은 절대로 같은 값은 아니지만 저 둘의 크기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죠. 왜 저 두 값은 서로 비슷할까요? 자, 이 두 값은 서로 비슷하도록 조작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비슷한 게 아니고요. 비슷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저 두 값이 비슷한 값이 되도록 사람들이 체계를 조작해 놓은 거예요. 바로 원자량의 기준이 변해 왔습니다. 원자량 기준이 지금처럼 계속 탄소 6의 10이었던 게 아니고 계속 원자량 기준은 이걸 해봤다가 저걸 해봤다가 막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세기 초에는 누가 기준이었냐면 바로 수소 원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 때는 제가 기준이어가지고 요 놈을 1로 기준을 딱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1960년대까지인가? 한 80년대 요 근처까지도 이제 뭐였냐면 그때는 뭐로 바뀌었었냐면 바로 산소였어요. 산소 8에 16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를 16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체계로 보자면 아까 이 1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수소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는 그 원자량이 얼마예요? 1.0078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는요 15.995 뭐 이 정도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체계로는 이렇게 달랐던 값이 옛날에는 얘를 1로 정했었고 옛날에는 얘를 16으로 정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를 12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저렇게 기준을 바꿨느냐? 자,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실험을 많이 할수록 그 기술이 점점 발전하겠죠. 데이터도 쌓이고요. 그럼 보시다시피 20세기 초에 비해서 지금의 인간의 자연과학 기술은 당연히 훨씬 더 발전했겠어요? 퇴보했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발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질량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원자량하고 질량수가 같은 건 아니지만 값을 비슷하게 하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 그 기준으로 한 것의 숫자를 뭐로 정해야 될까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하고 저기에 있는 질량수의 편차가 전체적으로 제일 작아지는 놈으로 데이터를 딱 잡은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량하고 질량수는 저런 묘한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한다? 이 근사적 계산에서는 이 원자량을 바로 질량수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원자량이 1.0078이 맞는데 그냥 여기는 질량수 보고 아 이놈의 원자량이 요거다 라고 그냥 대강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교재에 뭐가 하나 있냐면 연습문제 1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연습문제 1, 이 자체로만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입시 과정 같은 데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되는데 바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게 탄소 6의 12와 탄소 6의 13 이 두 가지를 해보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자 원자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현수, 얘 원자량은? 그렇지.
자, 근데 이 탄소 13, 질량수가 13인 녀석의 원자량은요, 얼마냐면 그 비례식을 각 원자 하나의 질량을 토대로 비례식을 푼 값은 13.0033 요 정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003354 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우선 알 수 있는 게 이 값이 누구랑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다? 질량수랑 확실히 비슷하다. 아시겠죠? 자, 그때 이런 그 동위원소끼리는 자연계 존재비가 각각 따로따로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 얘네들이 몇 %씩 존재하냐면 여기에 있는 12 같은 경우는 대략 98.903. 그 다음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대략 1.103. 98.90. 뒤에 있는 3은 떼도 되겠다. 90. 이 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계 존재비니까 둘을 다 더하면 당연히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때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서의 평균은 그야말로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별량이 있고 확률이 있고 별량이 있고 확률이 있으면 그 산술 평균은 어떻게? 바로 각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각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해서 싹 다 더하는 것이 이거이 바로 산술평균이지요.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온다? 얘는 12.011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011 이런 숫자들이 어디에 표기된다고 했었죠? 바로 주기율표에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원자량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자, 화학 양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는 개념인데 우선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정의. 우선 첫 번째. 자, 이 정의와 관련해서 이 원자량 개념과의 관계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좀 묘한데 이상한데 뭐 이게 무슨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자, 탄소 6의 12. 탄소 6의 12. 탄소 6의 10이라는 이 원자가 있을 때 이 녀석을 원자를 이놈을 몇 개 모아야 12g이 될까? 저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막 끌어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뭘 만들고 싶다? 12g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과연 몇 개를 모아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있는 12g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바로 이렇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질량을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온다? 저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산된 숫자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고 이것을 뭐라고? NA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로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그 목적을 하는 질량을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나온 저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얘를 개념을 조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개념을 확장을 하느냐? 자, 12g을 요만큼의 질량으로 나누었죠. 자, 그럼 이때 저 12g이라는 숫자하고 1.9916을 일반적인 컨셉으로 바꿨을 때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12 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로 뭐예요? 탄소 612 원자의 원자량이에요. 현수 저거 기억나죠? 10이라고 하는 게 저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도 이렇게 문자로 바꿔보죠. 원자한계 질량으로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그렇다면 얘를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보이세요? 자, 갑자기 저렇게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원자량과 원자 한 개의 질량에 대한 비를 지금 탄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수소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재밌게도 정확하게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원자량이 아까 어떤 개념으로 정해진 거라고 했어요? 바로 비례식의 개념으로 정해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쯤 썼던 비례식 중에 어떤 비례식이 있었냐면 현수? 보세요. 좀 자려고 그랬죠. 어? 좀 졸리죠 지금. 예. 현수 보세요. 자, 아까 어떤 비례식이 있었냐면 바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하는 비례식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니까 그 비례식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 대 이것은 요것 대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런 비례식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꼭 탄소, 수소만 저렇게 정한 게 아니라 전우주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저런 비례식을 풀어낸 거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어떤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그 원자의 원자량 원자량과 이런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여기에 g이라는 단위를 곱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소에서 출발을 해서 수소로 대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말은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뭐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아보가드로 수라는 건 자 봐요. 지금 일정한 값이죠.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원자량을 원자량으로 나눴을 때 원자량을 원자 하나로 나눴을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눴을 때 원자량을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눴을 때 지금 다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원자량과
원자 1개 질량 사이의 비례상수다. 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 비례상수란 말 아시겠어요? 비례상수? 계속 나눠도 똑같은 상수가 나오니까 그게 두 물리량 사이의 비례상수겠죠.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 아보가드로 수와 관련해서 그 다음 중요한 개념 바로 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인간은 그 여러 문화권에서 뭔가 여러 가지 그 개수세기 단위들에 대한 관습적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수, 네. 고등어 2마리.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고등어 2마리. 고등어 2마리를 이게 세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고등어 2마리가 있는 걸 그걸 딱 우리나라 말로 써요. 왜 이런 걸 쓰냐면 고등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또 2마리를 이런 식으로 그 새끼줄 같은 걸로 이렇게 꼬아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들고 다녔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 2마리를 항상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바로 한손이라고 해요. 한손. 알겠죠? 저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2마리를 이게 뭐냐면 줄로 다 연결하면 손으로 한 손을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어떤 것을 12개 모아놓은 것을 서양식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어떤 거 12개를 모아놓은 걸 서양식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one dozen이라고 하죠. 네. 알겠죠? dozen을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타스. 알겠죠? 우리 현테크는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 한타스란 말 나도 어릴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필 같은 거 세트에 뭐 12개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색연필 같은 거 이런 거. 그 현수 색연필 알아요? 그 색연필을 이렇게 막 툴툴 돌리면 나오고 이런 거 알아요? 네. 그래요? 그래. 좋다. 그래. 그래서 색연필로 그림 많이 그려봤어요? 그림 안 그려봤어요? 그림 그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럼 노래 부르는 건요? 막 듣는 건 좋아해요? 그렇구나. 뭐 하여튼 그렇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세기 단위에 대한 뭐가 있다? 관습적 표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몰 개념. 자, 뭐냐면 요렇게. 이거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게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수 단위를 세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 요거를 뭐로 정한다? 1몰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12개를 원 더즌으로 정의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개수를 원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요 아보가드로 수에는 편의상의 단위가 부여됩니다.
자, 아보가드로 수에는 어떤 단위가 부여되냐면 바로 요렇게. 자, 방금 썼던 것처럼 숫자는 요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래서 보이죠? 근데 저기 단위가 붙는다고 했죠. 자, 어떤 단위가 붙느냐? 뭐라고? 자,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는 숫자인데 여기 이제 어떤 단위가 붙느냐? 바로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이만큼의 개수를 1몰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현수? 너 지금 자려고 그러죠? 이만큼의 개수를 1몰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몰이라는 개수 안에는 단위 안에는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위 안에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는 뜻으로 이 단위를 역수를 취해서 이 녀석의 단위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항상 저런 식의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아보가드로 수의 어떤 단위? 몰의 역수. 그렇게 붙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모든 자연과학의 계산은 숫자만 나눠서 그걸 등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자 혹은 단위까지도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자, 여기는 그램밖에 없으니까 약분을 해서 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퍼몰, 퍼몰 이라는 단위를 저렇게 추가를 해줘야 이 계산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등호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느냐? 자, 그래서 그 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저렇게 아보가드로 수의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붙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겁니다. 자, 몰 질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몰 질량이라는 개념.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앞서 우선 첫 번째 요거부터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량을 어떻게 구했어요? 비례식을 통해 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 단위인 그램이 다 약분이 돼 버려서 원자량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단위가 없이 그냥 숫자로만 쓰면 조금 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없는 건 없는 건데 여기에 편의상 그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 붙일 수가 있어요. 바로 AMU 라는 또 단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AMU라는 단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AMU라는 말은 그 어떤 뭔가의 줄임말인데 뭘 줄임말이냐면 Atomic Mass Unit.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원자 질량 단위로 번역을 하는데 저런 식의 AMU라는 단위 체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탄소 6의 12의 원자량을 12라고 쓰면 되는데 어떤 이제 뭐 대학 과정의 일반학 책에서는 얘를 12 AMU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AMU도 좀 말이 길잖아요. 길어서 얘를 또 축약해가지고 12해서 U라고 쓰기도 해요. 축약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AMU 대신에 U라는 단위가 붙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책 같은 데서 나오는 연습 문제들 중에 원자량 표기에 이렇게 AMU라는 표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없어도 되는 그냥 그 원자량의 단위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현수 알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원자량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단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몰질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대상 1몰이 보일 수 있는 질량. 그걸 몰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1몰만큼 끌어모았을 때의 질량.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몰질량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원자의 경우는 이 몰질량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그 원자의 원자량 에다가 그냥 단위만 그램/몰로 곱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즉 그램/몰이라는 것 자체가 1몰만큼 모였을 때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 원자량 단위에다가 원자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램/몰이라는 단위를 곱해서 이렇게 몰 질량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자량은 단위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례식으로 정의된 원자량에다가 그램/몰을 딱 곱하면 그게 바로 그냥 그게 바로 그냥 몰 질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는 원자량이죠. 여기까지는 원자량인데 거기에다가 그램/몰을 곱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몰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량이 있는데 그 원자량에다가 그램/몰이라는 단위를 붙이는 요만큼을 그걸 몰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바로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일. 자, 분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원자가 몇 개 모여서 뭐를 만듭니까? 분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다가 뭐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바로 H2O라고 하는 분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원자가 모여서 저렇게 분자를 만듭니다. 그럼 저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 얘들을 그냥 선형적으로 다 더하면 바로 분자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현수, 이런 그 시그마 표시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래요?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원자량을 이렇게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원자 하나하나, 산소 원자 하나하나의 원자량이 있을 거고 그걸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수소 원자의 원자량 얼마였어요? 거진 한 1 정도였고요. 산소 원자의 원자량 얼마였어요? 바로 16이었죠. 15.995인데 그냥 대강 질량수 16으로 대신하면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H2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2 곱하기 1 더하기 16 해서 현수 값이 얼마겠어요?
그렇지. 지금 나한테 욕한 거예요? 아, 진짜 현수. 와, 진짜 현수. 와, 진짜 선생님한테 와 욕도 하고 진짜. 아, 진짜 현수 진짜 선생님 충격받았어요 지금. 네? 아 정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녀석의 원자량은 18. 알겠죠? 얘네들 산술적으로 더해서 요렇게 됐다. 그래서 이 컨셉을 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문제풀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암기 공식. 자, 어떤 공식 하나를 외우고 이 공식에 따라 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바로 뭐다? 우리가 어떤 몰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바로 어떤 대상의 질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몰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의 질량을 그 대상의 몰 질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뭐를 뭐로 나눈다고요? 현수, 뭐를 뭐로 나눈다고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기억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단위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질량이라고 하면 은채야, 단위가 뭐예요? 그램. 은채야, 몰 질량의 단위는? 은채는 모르는 게 없어요. 저 은채. 이제 대단해요? 자, 그러면 그램을 그램퍼몰로 나눈다. 그러면 짝짝 약분하면 무슨 단위만 남겠어요? 바로 여기에 몰수만 남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단위 개념으로다가도 여기에 있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몰 질량. 자, 몰 질량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원자량에다가 그램퍼몰을 곱한 거잖아요. 그게 원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자리 몰 질량에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요. 바로 그 대상이 원자면 원자량을 넣고요. 그 대상이 분자면 이 자리에다가 분자량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분자량을, 원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원자량을 넣고 거기에 그램퍼몰을 곱해서 이렇게 몰수를 표현한다. 현수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뭐냐면은 질량 관계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